넓은 저택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밤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빗방울 몇 개가 가끔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67세의 박동춘 씨는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잔 속의 얼음은 이미 다 녹아 희미해졌고 그의 눈동자 역시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한 달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그의 삶은 거대한 공백으로 가득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가장이었던 그의 모든 명성은 이 넓은 집의 고독한 주인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인 박수철이 가끔 찾아오고 며느리 김미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교류는 없었다. 그저 돌봐야 할 시아버지와 조심스러운 며느리의 관계일 뿐이었다. 70 가까이 산 내 인생에 이렇게 공허한 시간이 있었던가? 밤은 언제나 외로웠지만 이제 밤은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 괴물 같았다. 죽은 아내의 환영은 매일 밤 내 눈앞을 서성이었고 그 그리움은 곧 지독한 외로움으로 변해 나를 갉아먹었다. 수철이 녀석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미라는 그저 조심스럽게 나를 대할 뿐이다. 젊은 그녀에게 내 노추한 외로움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저 밤새 혼자 이 어둠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 아파트의 한 작은 방, 32세의 김미라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교사라는 직업처럼 단정하고 이성적이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바닥을 보인 와인병 2개가 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술기운으로 범벅이 되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편 박수철과의 싸움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당신 나를 사랑하긴 했어? 맨날 자기 일뿐이고 난 안 보여? 당신한테 난 대체 뭐야? 이 결혼 의미가 있긴 한 거야? 이혼해. 이혼하자고. 그래, 해버리자. 차가운 남자 박수철, 나쁜 놈 우술김에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수철의 무심함과 차가움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와인을 들이켰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절규하는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미라는 이성을 잃은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도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익숙하면서도 낯선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한 어떤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놀랍게도 시아버지 박동춘 씨의 저택 앞이었다. 젖은 몸으로 철문에 기대어 쓰러지자 낡은 벨소리가 울렸다. 박동춘 씨는 희미한 인기척에 놀라 현관으로 나왔고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김미라를 발견했다. 만취한 그녀의 모습에 그는 당황했지만 이성을 잃고 쓰러지려는 며느리를 황급히 부축했다. 김미라의 몸은 차가운 빗물에도 불구하고 뜨거웠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술 냄새와 희미한 향수 냄새는 박동춘 씨의 폐부를 자극했다. 여보, 수철 씨. 왜 이제 와? 남편을 찾는 그녀의 목소리는 박동춘 씨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 며느리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며느리를 부축하여 방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듯 비틀거리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박동춘 씨의 침실 문을 열어젖혔다. 당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를 버리지 마, 제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박동춘 씨의 침대. 김미라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 몸을 던졌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연인을 찾은 듯이 그녀는 차가운 방 공기 속에서 온기를 찾아 허우적거렸다. 박동춘 씨는 차마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살결, 여인의 향기가 이불 속에서 피어올랐다. 내 며느리, 박수철의 아내.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남편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과 나를 향해 뻗어오는 손길. 나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이놈의 외로움. 그녀를 밀쳐내야 했다. 밀쳐냈어야만 했다. 하지만 왜 내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가?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물을 본 듯이 나는 며느리의 뜨거운 체온에 홀려버렸다. 박동춘 씨는 결국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을 안아오는 며느리의 몸을 밀쳐내지 못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등을 감쌌고 며느리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날 밤 금기의 그림자가 그들의 이불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만취한 밤의 실수는 과연 어디까지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 하룻밤 술기운에 저지른 실수.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밤이었을까?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이 박동춘 씨의 침실을 감쌌을 때 박동춘 씨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 문득 낯선 온기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품 안에는 다름 아닌 며느리 김미라 씨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어제의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그녀의 여린 숨결과 따뜻한 체온은 박동춘 씨의 굳어있던 몸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잠시 이 꿈 같은 현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밀쳐내야 한다는 이성. 하지만 품 안에 안긴 며느리의 부드러운 살이 주는 묘한 위안과 달콤함이라는 두 감정 사이에서 그는 격렬한 혼란을 느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만 보던 며느리의 잠든 얼굴은 너무나도 여리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여보라는 잠꼬대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박동춘 씨의 마음은 또다시 한번 요동쳤다. 여보. 그 말은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여인이 며느리가 아닌 그의 아내이자 그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여인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저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인으로 그녀를 품에 안고 싶은 벅찬 욕망이 그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그러나 새벽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김미라 씨가 먼저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침실의 천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감겨있는 남자의 팔. 그녀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자신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 박수철 씨가 아니었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녀린 목소리는 마치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침묵과 같았다. 어젯밤의 모든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의 싸움, 술, 그리고 자신이 남편으로 착각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던 그 순간까지. 김미라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김미라 씨는 경악에 찬 눈으로 박동춘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끈적하고 깊은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온몸을 던져 이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도 신경 쓸 겨를 없이 맨발로 침실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초조하고 다급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품을 스쳐 지나간 며느리의 온기는 아직 그의 몸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욕망이 결국 이성을 넘어섰다는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의 충격과 경멸이 담긴 눈빛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달콤했던 기억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취한 며느리, 남편으로의 착각, 이불 속의 온기. 이 충격적인 아침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 이 비밀은 과연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터져나올 시한폭탄처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까? 며느리는 이 하룻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할 것이고 시아버지는 죄책감과 뒤섞인 묘한 미련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두 남녀의 심리적 갈등과 금기된 욕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김미라는 그날 아침 이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어젯밤 시아버지 박동춘의 품에서 느껴졌던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피부에 닿는 모든 감각이 마치 그의 손길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핏줄이 선명했다. 남편 박수철과의 다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시아버지와의 그 하룻밤 때문일까? 김미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였다. 술에 취한 탓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묘한 미련은 지울 수 없었다. 남편 박수철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강렬하고 뜨거운 감각이었다. 박수철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 김미라의 달라진 기색을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더욱 경직된 분위기, 스치듯 지나가는 차가운 눈빛. 미라 씨, 무슨 일 있어? 아버지 댁에 간다고 했잖아. 그가 묻자 김미라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제 와? 할 말 없어? 차갑게 되돌아오는 아내의 말에 박수철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면서도 아내의 그 과도한 방어적인 태도가 어딘가 찜찜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지난번 부부싸움의 여파이려니 하고 넘겼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감춰진 속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박동춘은 애써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척했다. 매일 아침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정원에 나가 꽃을 돌보는 평소의 일과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현관을 향해 있었다. 김미라가 올까? 오지 않을까? 불안과 함께 은밀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가 그날 밤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 그 이중적인 감정은 그를 집어삼켰다. 휴대폰을 들고 김미라에게 전화를 걸까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수철이 아버지에게 방문했다. 그는 김미라를 설득해서 함께 오려 했지만 미라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내가 왜 그 집에 가야 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다녀와. 그 말에 박수철은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아내의 투정이라 생각했다. 박동춘은 아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박수철은 아버지에게서 흐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미라 씨랑 제가 괜히 걱정 끼쳐드리는 건 아닌지. 박수철의 말에 박동춘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다. 늙으니까 다 그렇지? 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박동춘의 말에 박수철은 순간 안도했다. 아버지가 외로운 탓이겠거니 역시 미라 씨와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집안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을 찾듯 이리저리 방황했다.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술 냄새, 그것은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숨겨진 진실의 냄새였을까? 그날 저녁 박동춘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그의 귀에 김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안아줘. 그의 품에 안겨 온기를 나누었던 그 순간은 죄책감과 동시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다. 그는 며칠 동안 애써 지우려 했던 며느리의 체온을 다시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며느리와의 하룻밤은 지독한 실수이자 금기였지만 그의 늙고 외로운 몸은 젊고 뜨거운 온기를 잊지 못했다. 같은 시각 김미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 박수철은 옆에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박동춘의 품에 안겼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포근함과 동시에 아슬아슬했던 긴장감.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욕망을 자극했고 이성을 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향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잔 속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깨울 뿐이었다. 이 두 사람의 잠 못 드는 밤은 서로를 향한 미련과 금지된 욕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박수철은 여전히 이들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의 일상은 이미 서서히 균열하고 있었다. 터져나오지 않는 진실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며 잠든 바다 밑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엇갈린 욕망의 끈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날 밤 이후 김미라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수업 시간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녀는 박수철의 무심함에도, 아니 어쩌면 더 차갑게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에도 이젠 아무런 감정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동춘과의 그 하룻밤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느껴진 단 한 번의 위안, 그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박동춘 또한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미라의 온기가 스쳤던 그 자리를 어루만지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그의 집에는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온종일 창밖만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낼까 두려워하는 듯, 혹은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과 금기를 깨뜨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날 밤의 김미라를 잊을 수 없었다. 젊고 뜨거웠던 그 온기는 그의 늙고 시든 심장에 한 줄기 불씨를 던져버린 후였다. 며칠 뒤 박수철은 아내 김미라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고 그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급기야 김미라는 친정에 가서 며칠 쉬다 오겠다고 통보했다. 박수철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아내의 변명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다. 아내에게 이토록 차가운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라도 만나 답답한 속을 풀고 싶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김미라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박동춘의 저택 현관에 들어선 박수철은 텅 비어있는 거실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그는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박동춘이 김미라가 지난밤에 흘리고 간 핸드백을 품에 안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벌겋게 충혈된 눈, 아버지는 마치 한참을 운 듯한 모습이었다. 핸드백 속에는 김미라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박동춘은 그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아버지, 뭘 하시는 겁니까? 박수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동춘은 놀라 사진과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순간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아버지의 눈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켜버린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박수철은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김미라의 핸드백과 사진 속에서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와 김미라 씨가? 박수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은 아버지와 김미라의 핸드백을 번갈아 쳐다봤다. 박동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죄를 인정하듯 침묵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박수철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고 아내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박동춘의 저택은 한순간에 파멸의 상징이 되었다. 박수철은 아내 김미라에게 진실을 추궁했고 김미라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술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박수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결혼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